자,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결심했고 대표직 사퇴가 이제 임박했다. 심지어 날짜까지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대표님, 소박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하시죠? 연임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자, 보도에 의하면 이르면 내일이었어요. 날짜까지 21일이라고 언급되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그 질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빨리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가 어대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사퇴할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력한 리더십, 제대로 된 리더십이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어야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견제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기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상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상수다. 그리고 대항마가 없는 것도 팩트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남은 건 뭐죠? 바로 지도부 구성이죠. 2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벌써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를 뛸 최고위원 후보군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근데 거기에 10% 이상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당원 주권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하고 기초단체장을 같은 시기에 우리 8년 같이 했죠. 성남시장 하시던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때부터 호흡은 맞았다. 우리 한준호 의원께서 혹시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우리 한준호 의원 한번 들어볼까? 한 의원님 전데요. 네, 대표님. 네. 갑자기 시청자가 1000명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요? 목소리도 어쩌면 참 이렇게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보이는 이 후보군들입니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당내에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확정 짓고 또 친명계 의원들로 최고위원 한마디로 2기 지도부가 만약에 꾸려진다면은 일부 보도에서는 일극 체제의 초완성이다. 뭐 이런 평가들 하기도 하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을 위한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민주당은요. 당원 당규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죠.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에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이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배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지 말라 하는 것들은 과도한 오해를 사지 말자 이런 것이고요. 저도 굳이 지금 이런 오해를 살 일을 지금 왜 하나 제 판단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조항을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예민한 조항 중에 하나인 것을 굳이 왜 손을 대나 이재명 대표에 맞서 싸울 유력한 대권 후보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런 지적을 받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서툴렀다. 자, 우상호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외연 확장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일극 체제의 초완성이다라는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아요. 일단 좀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그렇죠. 이런 좀 일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권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거든요. 네. 권력의 공백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로 사실 마땅한 대항마가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인데 네.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좀 비판도 받고 심지어는 친명계에서조차 나서서 비판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느냐.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처럼 비춰지는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가시려는 분들이 뭐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당대표직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당대표직이라는 자리가 사실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정말 좋은 권력도 갖게 되겠지만 책임도 무수히 많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권을 생각하신다면 당대표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얘기는 꼭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는요.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민구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어제 정치권에 어제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명직 최고위원이 새로 강민구 의원이 지명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첫 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더구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 발언 때문에요. 자, 이 어제 정치권에서 아주 시끄러웠죠.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마치 제명인의 마을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이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적도 하면서 대구에서 중도층 내지는 보수층 표심을 더 얻기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정상적인 형태의 대구 정치가 아니다. 다 뜨겁죠. 위대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대회 개회사도 아니고 글쎄 이거 뭐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권위주의 뭐 또 전체주의 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자, 본인의 발언이 내내 뉴스에 오르내리자 강민구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따지고 반문하는 격이다. 그리고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해명이 더 웃기지 않아요?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비유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아부를 하셨어요. 아마 강민구 의원님 두고두고 이제 그 아부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패러디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당대표 하시면서 아버지가 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이제 거의 어버이 수준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민주당 저렇게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최고에 참석을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된단 말을 뒤를 까먹고 아버지라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고요. 이런 발언들은 이재명 대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의 일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인데 이걸 잘못 말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오늘 좀 짧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